안녕하세요. 범블랑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 만에 말 바꾼 트럼프, EU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지난달에 나왔던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게 달마다 지금 바뀌어. 트럼프의 스탠스가 상당히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을 예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스탠스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7월 9일까지의 이 유예 기간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만약 EU가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스탠스를 보인다면 바로바로 그냥 내일이라도 엄청난 퍼센테이지의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견이 여전하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EU와 유럽연합과 미국의 어떤 이견차를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결점이 굉장히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관세 폭탄을 매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자본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휘청휘청 거릴 가능성도 높겠고, 불과 이틀 전에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엄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최근에는 또 이 7월 9일까지의 유예 기간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또 말까지 던지면서 굉장한 지금 미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어떤 이 상황을 목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미국의 국채죠. 국채 자체가 굉장히 지금 미국 브랜드가 결국에 가서는 달러인데, 그 달러의 어떤 가치 체계에 근거해서 미국 국채를 찍어내서 자본을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부강한 나라를 일궜고 자본주의에 거의 정점이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이런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하고 결국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돈키호테처럼 돌아가는 풍차를 향해서 관세 정책 일변도에 말달리기를 했지만 결국에 발목이 잡힌 게 미국 국채입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국채 금리가 4.4%, 이제 또 4.5%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네. 지금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그 가장 기저에 있는 원인 이유가 바로 미국채 10년물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를 자연스럽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발목을 딱 쥐고 있다. 5경 3천조 이상 되는 국가 부채를 뭘로 갚아? 당연히 국채 찍어내서 그 수익으로 미국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자 나가는 게 더 높아지는데 계속적으로 10년물, 2년물, 3년물 다 벌겋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잖아. 그만큼 미국이 달러로 집어줘야 할 이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빚을 갚는 속도가 더 늦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세계 금융시장의 기본 전제였던 미 국채가 안전자산의 이미지를 지금 탈피하고 있다. 궤도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흔들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쑥쑥쑥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미 정부에서는 굉장한 어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으니까 트럼프의 지금 관세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강하게 밀고 나가다가도 뭔가 자본시장에 좀 이상 조짐을 보이면 다시 또 뒤로 물리고 또 뒤로 물렸다가 다시 한번 또 뒤통수 때리고,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고스란히 지금 자본시장의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야, 진짜 귀신 널뛰게 하는 것 같다.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정말 작년 2024년 20%의 그 견고한 어떤 이 가치 다지기를 보여준 양상과는 너무나 다른, 완전히 북극에 있는 크레바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잘못 깨진 부분으로 발 딱 터뜨리면 그냥 추락하게 생겼어. 이 정도로 지금 자본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 역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환율이 강세로 쭉 어느 정도 지금 미국 국채가 오르는 바람에 원화절상,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어떤 정책으로 가려 하다가도 다시 달러가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지금 원유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 통로가 딱 이란에 의해서 막히게 돼버리면 유가가 지금 70달러, 80달러 수준인데 이게 13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오일 쇼크가 오는 거죠. 전방위적인 어떤 경제 구조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경제 생태계가 거의 악소리 날 수 있는 비명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가가 90달러까지 오르면 환율은 1,460원 열어둬야 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유가가 130달러까지 가버리면 이거 거의 환율은 1,700원, 1,800원, 발음도 제대로 안 된다 놀래가지고 1,8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선상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좋아졌다라는 지표도 나오고 있어서 뭐 상당히 지금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파월은 고개를 절레절레. 이거는 그냥 액면적으로 나타난 지표일 뿐이다. 앞으로 미국 경제는 망가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서 나는 절대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는 금리 안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가 노발대발해가지고 파월의 조인트를 막 까도 끄떡없는 그런 어떤 배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미국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걸 지금 미 연준 의장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대통령이라는 어떤 이미지 좀 흔들리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1억 5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1억 4천으로 날아가고 있잖아. 오늘 조금 올랐네. 나머지 뭐 밈코인이라 부르는 알트코인 역시도 지금 거의 그냥 뭐 바닥을 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본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불확실성을 지금 몰고 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성장률도 뭐 동조화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수출이 1.9%, 약 2%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엄청난 지금 골이 깊어지는 시프리딩딩한 그런 어떤 멍이 퍼렇게 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통상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출 감소. 우리는 수출로 어쨌거나 수출에 살고 수출에 죽어야 하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 등등 일부 품목이 견인을 이어갔지만 이것도 지금 어려워졌어요. 반도체는 뭐 SK와 삼성이 이제 중국에서 미국 장비를 못 써. 그렇게 되면 생산 공정에 엄청난 차질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을 못해요. 정보통신기기 마찬가지고 조선도 지금 뭐 일본이 또 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고 있고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정말 깔딱고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출은 뭐 그냥 말 달리기 계속하고 있고 서울 불장 얘기하다가 그냥 타 죽겠다 타 죽겠어. 오픈런 그냥 뭐 딱 장이 개장하자마자 뭐 30초 만에 마감이 돼버릴 정도로 그냥 순삭입니다. 비대면 주담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지금 쫓기는 듯한 심리로 집을 살려고 대출을 그냥 공격적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제한 건수 150건에 300건, 500건 늘려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만큼 비대면 주담대는 그냥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이런 어떤 추세로 가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이 주담대 파이가 굉장히 더 넓어질 수 있다. 신한하나 우리은행이 뭐 비대면 주담대 신청 가능 시간 뭐 오전 8시로 켜놔도 이건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삐리리 이런 어떤 안내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앱 열어서 들어가면 대출이 안 된다는데.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대출은 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지금 선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아마 6월 말까지 그냥 빡빡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하나은행이 주담대 한도 뭐 다시 10억으로 확대하고 뭐 주담대 폭을 늘린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주담대 문턱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뭐 은행이 주담대 규모를 늘린다 해도 지금 뭐 이제 대출 규제 시중은행의 이 자본 얼마나 축적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출 이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 상황은 상당히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뭐 가중 평균 금리 내리면 뭐 하냐고.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다시 주담대가 역주행하고 있는데. 그죠?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이건 너무 휘발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가상금리 내립니다. 그 다음에 주담대 금리 내립니다. 너무 휘발성이 강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면 그냥 휙 바뀌어 있어. 서울 집값 꿈틀대자 주담대 금리 역주행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조금씩 내려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주담대 금리 당연히 올리지.
자기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집값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기준금리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인하해도 주담대 금리는 되레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트레스 DSR 7월이 제가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일부로 1.5% 가산금리가 딱 적용이 되는데, 아마 여기서 본격적인 집값의 대분기점이 시작이 될 거다. 그만큼 선수요가 몰렸던 거고, 또 공포에 또 짓눌린 일부 수요자들이 빨리 집을 사자라는 어떤 급한 심리 때문에 뭔가 집값 자체가 들썩들썩 거렸는데, 7월 1일 이후로부터 어떤 양상이 진행이 될지를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담대 가산금리 1.5%로 상향되고 지방은 6개월 유예, 아니 영원히 유예해도 되지. 지금 지방 자체는 지금 미분양, 악성 미분양 뭐 무순위로 풀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 시장, 완전히 지금 뭐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뭐 서울시도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에 좀 왜곡된 어떤 이미지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소셜 믹스를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분양, 임대가 혼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딱 잘라서 저쪽 동은 임대, 이쪽 동은 분양이다 라는 어떤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괜히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 같은 주민인데 같은 동에 같은 위치에 섞어 놓겠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집주인들이 난리가 나. 이거 왜 조망권 있는 거 임대 집어넣느냐 이거지. 우리 재산권 날라간다 이거. 근데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 배치하는 건 원칙입니다. 원칙. 이건 뭐 그렇게 뭐 거세게 자기 재산권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치졸하게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잠실주공 5단지와 여의도 공장 아파트가 이런 어떤 이 소셜 믹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한강 조망권 확보 때문에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소셜 믹스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일 겁니다. 자기들은 뭐야? 뒤에서 강남 아파트 매입하기 위해서 아빠 회사 자금으로 사잖아. 그죠? 서울 아파트 80곳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108건 적발되는데, 자기들은 막 시장 흔들어가지고 집값 띄우고, 또 뭔가 좀 핸디캡이 있는 자기들 집에 조망권이 좀 침해된다 하면 임대 같은 소리에 자빠지고 앉았네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컷컷을 날려버리니까 소셜 믹스라는 그 용어 자체를 그냥 부르르 떨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1, 2월 주택지역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합동 현장 점검에서 뭐 의심거래 108건 정도, 108 번뇌가 되겠다 진짜. 이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편법 증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집값 띄우기, 인위적으로 집값 펌프질하기, 우리 아파트 17억 아닌데 30% 뚝 떨어졌다. 이거 폭락이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부모가 30% 싸게 사줬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증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주택자 혹은 내가 내 집 마련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기회를. 그죠? 그런 어떤 부동산 기득권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매수인 A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17억 원에 매매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동일 면적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에 거래하고 불필요한 중개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편법 증여 사례로 의심을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에 지금 불장불장이라 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집값 띄우기, 또 좁은 의미에서는 이런 편법 증여 같은 재산권 방어를 위해서 지금 엄청난 어떤 이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그 대장단지들 보시면 원펜타스, 또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DH방배 보십시오. 부정청약 뭐 대거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강남에서 잡기만 하면 나 인생 역전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이 방법 때문에 다 부적격으로 취소가 돼가지고 결국엔 땡큐죠. 무주택자들한테는. 이게 예비 순번한테 돌아가는 물량도 있지만 무수입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절반 정도 됩니다. 굉장한 기회죠. 이제 분양이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분양할 수 있다.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5구제곱이 18억, 84제곱이 24억. 뭐 이렇게 되면 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20% 정도라면 충분히 전세보증금으로 부족 부분을
메울 수가 있는 장점. 그만큼 주변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3, 4억대로 상급지 아파트 넘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원펜타스가 지금 30평대가 41억이니까 30평대가 얼마였습니까? 24억. 그죠? 거의 뭐 20억이 올랐네, 20억이. 어마무시. 그러니까 이게 강남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해서든 진입하려고 하는데, 무주택자라면 그래도 기죽지 말고 쫄지 마세요. 그냥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어느 정도 내가 전세 보증금을 몇 년간 전세 살면서 확보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만큼 지금도 강남은 계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역시도 이번에 부정청약 나왔죠. 여기도 결국에 무순위 줍줍으로 풀린다, 물량이. 분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야구의 전설의 명언처럼 게임은 끝날 때까지 가봐야 돼. 끝난 게 아니다. 평균 경쟁률은 뭐 45대 1을 찍었는데 59 타입이 분양가가 11억, 84가 15억.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착해 보이지, 그죠? 당시에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지금 은평구에서 나오는 힐스테이트 베이데알레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12억 하는데, 마포, 마용성, 중강남이잖아. 11억밖에 안 했어. 밖에라는 말도 참 어색하다, 내가 해도. 근데 지금 마포자의 힐스테이트가 30평이 23억 하니까 84제곱이 15억 정도, 그죠? 거의 얼마가 올랐습니까? 거의 8억 정도 올랐네, 그죠? 10억 정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또 누릴 수 있는 곳이, 여기는 또 잠재성이 있잖아. 마포 같은 경우,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또 교통호재도 물고 있어서 충분히 무주택자라면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DH방배 역시도 뭐 59제곱 16억, 84제곱 20억, 그냥 저세상 분양가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벌어지는 시세 차이다. 20억이 들어가서 30억, 지금 33평이 34억 하고 줍니다. DH방배가. 그래서 원펜타스 41채, DH방배 46채,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16채. 그러니까 업계에 들어온 얘기에 의하면 DH방배가 가장 먼저 분양에 무순위 분양 물량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10채 정도 어마무시한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데 7월에 줄줄이 딸려 나올 겁니다. 계약 취소된 이런 물량들이. 그래서 여기도 좀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남에 위치해 있는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도 7월 달에 무슨 여기는 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1년마다. 84제곱이 5억대였죠. 근데 지금 이 실거래가가 한 10억, 9억 6천. 그리고 매물이 한 10억 정도, 11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반값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엄청나게 대출을 땡겨가지고 사람들이 급하게 뭔가 진입하려고 서두르는 모습들 좀 잘 유념을 해 두셨다가 좀 침착하게 접근하신다면 절대로 리스크 겪지 않고 안전하게 내 집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집 때문에 잠 못 자면 어떡해. 그죠? 집안에서 편안하게 내가 행복하고 잘 쉬어야지. 그런 기회들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부동산 자산 시장이 얼마나 좀 딜레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격적 면에서 지금 불장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게 신기루에 불과하다. 결국에선 대외 변수 크고, 그리고 국내 경기 변수도 워낙에 지금 뭐 거의 지뢰밭처럼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 집값에 대한 전망들 별로 좋지 못하다. 올바르지 않다. 결국 정상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7월을 좀 잘 주시해 보시고 틈새와 우회로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목적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